비는 성수동 골목 위로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다. 굵지 않았지만 끈질긴 빗방울들이 회색 보도블록 위에 얇은 막을 만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조금씩 느리게 만들었다. 오래된 공장들을 개조한 카페야 스튜디오들이 줄지어 선 거리에는 평소보다 사람이 적었고 공기는 차분하면서도 묘하게 서늘했다. 서지아는 카페 유리문 앞에 잠시 멈춰 섰다. 안쪽에서는 따뜻한 조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커피 머신 돌아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녀는 숨을 한번 고른 뒤 문을 열었다. 문에 달린 작은 종이 짧은 소리를 냈다. 지아는 오래된 코트를 여며 지었다. 머리는 좋게 입은 듯한 코트였고 소매 끝은 살짝 해져 있었다. 바지는 무난한 검은색이었지만 자세히 보면 무릎 부분이 약간 닳아 있었고 신발 역시 깔끔하긴 했으나 밑창은 많이 닳아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지만 꾸민 흔적은 거의 없었다. 화장도 최소한이었다. 카페 안은 조용했다. 창가 쪽 테이블 몇 개에만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대부분 노트북을 펴거나 책을 읽고 있었다. 비 오는 오후에 특유의 고요함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안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창가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 박민준이 앉아 있었다. 하얀 셔츠 위에 깔끔한 코트를 걸친 남자. 반듯하게 빗어 넘긴 머리, 번들거리지 않는 고급스러운 시계, 의자에 앉아있는 자세마저 어딘가 각이 잡혀 있었다. 그는 커피잔을 앞에 두고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데 화면을 스크롤하는 손놀림에도 여유와 익숙함이 묻어났다. 지아는 그를 한눈에 알아봤다. 소개받았던 사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와 동시에 민준도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잠시 스쳤다. 민준의 눈이 지안을 위아래로 훑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시선에는 분명한 계산이 담겨 있었다. 기대와 현실을 재는 눈빛. 그리고 그 계산이 끝났을 때 그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그는 다시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마치 방금 본 것이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듯이. 지아는 천천히 다가가 그의 맞은편에 섰다. 박민준 씨 맞으시죠? 그의 시선이 다시 올라왔다. 이번에는 조금 더 노골적이었다. 아까보다 더 자세히, 더 분명하게 지안을 살폈다. 코트, 신발, 가방, 브랜드를 가늠하려는 듯한 눈빛. 민준은 잠시 말을 고르듯 침을 삼켰다. 네, 그런데 혹시 서지안 씨? 네, 맞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어딘가 어색했다. 마치 머릿속에서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지금 눈앞의 장면이 그라 맞지 않는다는 듯한 반응이었다. 앉으세요. 지아는 자리에 앉았다. 의자를 당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민주는 잠시 그녀의 손을 보았다. 손에는 화려한 반지도 네일아트도 없었다. 손톱은 짧고 깨끗했다. 직원이 다가와 주문을 받았다. 지아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민주는 아이스 라떼를 주문했다. 직원이 물러가자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사진이랑 조금 다르시네요. 지아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명확한 평가가 담겨 있었다. 어떤 점이요? 사진에서는 좀 더 단정해 보이셨던 것 같아서요. 단정이라는 말 뒤에 숨은 의미를 지아는 잘 알고 있었다. 사진에서는 괜찮아 보였는데 실제로 보니 기대에는 못 미친다는 뜻. 그녀는 그 말에 바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커피잔이 올 자리를 바라보았다. 사진은 예전에 찍은 거라서요. 아, 그렇군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여전히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그의 시선은 다시 지안의 코트로, 신발로 흘러갔다. 오늘 약속 있으신 줄 알았어요. 네, 이게 그 약속이에요. 그는 웃었다. 아주 짧고 얕은 웃음이었다. 아, 네, 그렇죠. 그 웃음 속에는 당황과 실망이 함께 섞여 있었다. 지아는 그 미묘한 감정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 분위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직원이 커피를 가져왔다. 민준의 잔을 먼저 내려놓고 지안 앞에 커피를 놓았다.
민주는 직원이 돌아서자마자 잔을 흘끗 보더니 살짝 인상을 찌푸렸다. 이거 아이스 아닌데요. 직원이 당황하며 사과했고 다시 가져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는 손을 살짝 들어 올리며 말했다. 다음엔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이런 건 기본이잖아요. 말투는 차분했지만 목소리는 충분히 주변 테이블에 들릴 정도였다. 몇몇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다. 지아는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요. 다시 안 가져가셔도 돼요. 민주는 그녀를 잠시 바라봤다. 저는 괜찮지 않아서요. 그 말은 직원에게 한 말이었지만 동시에 지안에게도 향한 말처럼 들렸다. 직원은 다시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다. 잠시 후 민주는 다시 지안을 보며 물었다. 하시는 일은 뭐 하세요? 자유롭게 일해요. 프리랜서. 비슷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바로 물었다. 수입은요? 서울에서 혼자 살면 쉽지 않잖아요. 질문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무례했다. 지아는 잠시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차분히 대답했다. 필요한 만큼은 벌어요. 민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필요한 만큼이라는 게 애매하네요.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다. 요즘은 다들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야 하잖아요. 미래에 대한 준비 같은 거. 지아는 미소를 지었다. 아주 옅은 미소였다. 각자 방식이 있는 거죠. 민주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론을 내린 듯했다. 그는 지안을 현실 감각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틀 안에 슬며시 넣고 있었다. 지안은 그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불편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자리는 원래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 그녀에게 이 만남은 사람을 알아보기 위한 하나의 질문과도 같았다. 그리고 지금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창밖에서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성수동의 오후는 그렇게 아무 일도 없는 듯 흘러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서는 이미 보이지 않는 균열이 천천히 생겨나고 있었다. 비는 여전히 잦아들 기미가 없었다. 창가를 타고 흘러내리는 물방울들이 유리 위에서 길을 잃은 듯 번져 있었고 그 사이로 성수동의 회색거리 풍경이 흐릿하게 비쳤다. 카페 안은 따뜻했지만 테이블 위의 공기는 묘하게 식어가고 있었다. 박민주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지안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조금 전까지의 대화로 이미 그는 어느 정도 판단을 끝낸 상태였다. 지안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과 얼마나 맞지 않는지, 이 만남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까지. 그 판단은 빠르고 조용하며 무엇보다 일방적이었다. 자유롭게 일하신다고 했죠.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말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질문의 방향은 점점 구체적으로 파고들고 있었다. 네. 그럼 회사는 안 다니시는 거고. 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는 이해보다는 확인에 가까운 기색이 담겨 있었다. 마치 자신이 예상한 답이 맞았는지 체크하는 사람처럼. 서울에서 회사 안 다니면서 지내는 거 쉽지 않지 않아요. 지아는 잠시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온기가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익숙해지면요. 민주는 웃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길었다. 저는 솔직히 그런 삶은 좀 불안할 것 같아서요. 저는 안정적인 게 좋아요. 그 말에는 은근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다. 안정적이라는 단어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방식, 그리고 그 반대편에 지안을 조용히 세워두는 태도. 지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 있죠. 민주는 그녀의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했다. 보통 이런 질문에는 변명이나 설명이 따라오기 마련인데 지안은 더 말하지 않았다. 그 점이 오히려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어디 출신이세요? 지방이에요. 아, 그래서 성수동을 좋아하시나 보다. 그는 아무 근거도 없이 그렇게 결론지었다. 지아는 그 말을 바로잡지 않았다. 이미 대화는 정보 교환이 아니라
민준 혼자만의 해석 위에서 굴러가고 있었다. 직원이 다시 다가와 아이스 라떼를 내려놓았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방금 전에 날카로움은 사라지고 대신 당연하다는 태도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부모님은 뭐 하세요? 지안의 손이 잠시 멈췄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녀는 그 질문이 어디까지 가려는 것인지 정확히 느꼈다. 각자 일하고 계세요. 아, 그렇구나. 민주는 더 깊이 묻지 않았다. 대신 다른 방향으로 말을 돌렸다. 결혼 생각은 있으세요? 지아는 그를 바라봤다. 이 자리에서 그걸 이야기하는 게 필요할까요? 그는 당황한 듯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아, 오해 마세요. 그냥 이런 자리니까요. 서로 현실적인 얘기도 해봐야죠. 현실적이라는 말은 그에게 있어서 늘 같은 의미였다. 조건, 환경, 가능성, 그리고 남들에게 보여질 모습. 저는 결혼하면 서로 발맞춰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차이 나면 힘들잖아요. 그 말은 사실상 선을 긋는 말이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 차이는 극복하기 어렵다는 암시. 지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발맞추는 건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상대도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었으면 해요. 그는 준비라는 단어를 강조했다. 경제적인 준비, 사회적인 위치, 그리고 외적인 이미지까지 포함된 말이었다. 지아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에 젖은 거리 위를 사람들이 우산을 들고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다. 모두들 어딘가로 가고 있었고 각자의 기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박민주 씨는 준비가 다 되셨다고 생각하세요? 그녀가 물었다. 민주는 잠시 멈칫했다가 웃었다. 적어도 노력은 하고 있죠. 그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 곧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회사에서의 평가가 나쁘지 않다는 것, 말은 겸손하게 했지만 문장 하나하나에는 자신에 대한 확신이 묻어 있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다. 그녀는 끼어들지 않았다. 그가 스스로를 얼마나 증명하고 싶어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조용히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오늘 조금 놀랐어요. 민준이 말을 멈추고 지안을 바라봤다. 어떤 점에서 첫인상이라고 해야 하나. 이런 자리는 보통 좀 더 신경 쓰지 않나요? 그의 시선이 다시 지안의 코트와 신발로 향했다. 여성분들은 보통 첫 만남에 좀 더 꾸미고 나오시던데. 그 말은 충고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평가였다. 지아는 숨을 천천히 내쉬었다. 저는 이게 편해서요. 아, 물론 편한 게 중요하죠.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덧붙였다. 근데 사회에서는 첫인상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지아는 그의 말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오해라는 단어가 얼마나 쉽게 사람을 규정하는지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그 오해가 계속된다면요. 그녀가 물었다. 계속된다면 본인이 좀 바꿔라죠. 민준의 대답은 빠르고 단호했다. 세상이 바뀌진 않으니까. 그 말이 테이블 위에 떨어졌다.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게. 하지만 분명히 선을 긋는 말이었다. 지아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이 대화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 만남을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았다. 대신 한 사람의 세계관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세계관 안에는 자신이 설 자리가 거의 없다는 것도. 카페 안에는 여전히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다른 테이블에서는 웃음소리도 들려왔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점점 더 투명해지고 있었다. 투명하다는 것은 숨길 것이 없다는 뜻이기도 했다. 지아는 조용히 생각했다. 이 사람은 나를 보지 않는다. 나를 통해 자신이 믿고 싶은 기준만을 확인하고 있을 뿐이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빗소리 속에서
두 사람의 거리는 조금씩 더 멀어지고 있었다. 카페 문이 다시 열리며 찬 공기가 한순간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작은 종이 울렸고 그 소리에 민준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문 쪽으로 향했다. 익숙한 얼굴들이었다. 회사에서 자주 보던 동료들. 그 중에는 같은 팀 사람도 있었고 다른 부서지만 회식 자리에서 몇 번 얼굴을 튼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우산을 접으며 웃으며 들어왔고 민준을 발견하자마자 손을 흔들었다. 민준 씨. 민준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곧 빠르게 바뀌었다. 놀람, 당황, 그리고 계산. 여기서 뭐 해요? 그는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며 웃었다. 평소 회사에서 보이던 사회적인 미소였다. 기아서 잠깐 쉬러 왔어요. 동료들은 자연스럽게 다가왔다. 테이블 옆에 서서 민준을 내려다보며 농담을 던졌다. 주말도 아닌데 여기서 커피라니, 여유 있네. 소개팅 아니에요. 그 말에 민준의 시선이 지안 쪽으로 빠르게 스쳤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긴장이 담겨 있었다. 지안은 그들의 시선을 느꼈다. 아무도 직접적으로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지만 호기심과 판단이 섞인 눈빛이 조용히 그녀를 훑고 있었다. 누구냐는 질문이 공기 속에 떠 있었다. 민준은 웃으며 말했다. 그냥 아는 분이에요. 그 말은 너무 빠르게 나왔다. 생각할 틈도 없이 튀어나온 말처럼. 지아는 그 순간 민준의 세계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명확히 알게 되었다. 소개팅 상대도 함께 있는 사람도 아닌 그저 아는 사람. 동료 중 한 명이 지안을 힐끗 보며 물었다. 그러세요. 저는 처음 뵙는데요. 민준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지안 씨요. 이름만. 그 뒤에 아무 설명도 붙지 않았다. 지안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그 인사는 공중에 잠시 머물렀다가 어색하게 사라졌다. 동료들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미 관심은 민준에게로 돌아가 있었다. 민준 씨, 다음 주 프로젝트 미팅 자료 봤어요. 팀장님이 꽤 신경 쓰시던데. 네, 거의 마무리됐어요. 그들은 자연스럽게 회사 이야기를 시작했다. 지아는 대화의 바깥으로 밀려났다. 그녀는 커피잔을 손에 쥔 채 자신이 투명해진 듯한 기분을 느꼈다. 민준은 그 상황이 불편한 듯하면서도 동시에 안도하는 듯 보였다. 그는 지안을 자신의 세계 안으로 끌어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그 세계 밖에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선을 그었다. 동료 중 한 명이 웃으며 말했다. 그럼 저희는 저쪽에 앉을게요. 민준 씨, 이따 또 봐요. 네. 그들이 자리를 옮기며 다시 한번 지안을 흘끗 바라봤다. 그 시선에는 명확한 호기심이 있었지만 더 다가올 생각은 없어 보였다. 동료들이 멀어지자 테이블 위에는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다. 민준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다. 회사 사람들이에요. 지아는 그를 바라봤다.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미묘한 단절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그녀의 반응을 읽지 못한 채 말을 이었다. 괜히 신경 쓰이셨죠? 회사 사람들이라 좀 그래요. 지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 대답은 사실이었다. 신경이 쓰였다기보다는 확신이 생겼을 뿐이었다. 민준은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오히려 불편해졌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어색했음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그걸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다. 아까 말한 거 있잖아요. 그가 다시 말을 꺼냈다. 첫인상 같은 거. 지아는 그를 바라봤다. 네. 그게 회사에서는 더 중요해요. 그는 변명처럼 말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시선으로 볼지도 중요하니까. 지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저를 그냥 아는 분이라고 하신 거군요. 민준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그게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괜찮아요. 지아는 말을 자르듯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설명을 듣고 싶지 않았다. 설명은 대부분
이미 벌어진 일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저는 이해해요. 그 말은 민준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해라는 단어가 용서나 동의가 아니라 거리 두기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잠시 후 지아는 자신의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아직 절반 정도 남아 있었지만 더 마실 생각은 들지 않았다. 이만 일어날게요. 민준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벌써요? 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기도 오는데 조금 더 있다 가셔도. 지아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그녀는 의자를 밀고 일어섰다. 코트를 다시 여미며 잠시 그를 내려다봤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어요. 그 말은 정중했지만 더 이어질 말은 없었다. 민주는 무엇인가 말하려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를 붙잡을 명분도 이유도 없었기 때문이다. 지아는 계산대로 향했다. 민준이 급히 일어나 말했다. 제가 계산할게요. 지아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각자 마신 건 각자 하는 게 좋겠어요. 그 말은 단순한 계산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 만남 자체에 대한 태도였다. 그녀는 계산을 마치고 카페 문을 열었다. 다시 종이 울렸고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아까보다 조금 잦아든 느낌이었다. 지아는 우산을 펴며 뒤돌아보지 않았다. 카페 안에서 민주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가벼운 만남일 거라 생각했던 시간이 생각보다 마음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비 오는 성수동의 오후는 그렇게 지나갔다. 그리고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같은 장면이 전혀 다른 의미로 남아 있었다. 지아는 카페를 나와 성수동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비는 아까보다 약해졌지만 공기는 여전히 축축했고 바닥에는 작은 물웅덩이들이 남아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그 위에 흐릿하게 비쳤다. 우산 아래에서 그녀의 걸음은 서두르지 않았다. 어딘가로 급히 향해야 할 이유도 마음이 흔들릴 만큼의 미련도 없었다. 하지만 마음이 전혀 무겁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지아는 방금 전의 장면을 자연스럽게 떠올렸다. 민준의 얼굴, 동료들 앞에서의 짧은 망설임, 그리고 너무 빠르게 나왔던 아는 분이에요 라는 말. 그 말이 특별히 날카로웠던 것은 아니었다. 그저 아주 정확했을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속한 세계에서 불필요한 위험을 만들고 싶지 않았고 그 위험의 이름이 지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것이 계산이든 본능이든 결과는 같았다. 지안은 그를 미워하지 않았다. 다만 이해했다. 사람은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서 세상을 본다. 그리고 그 위치를 위협하는 존재를 본능적으로 밀어낸다. 민주는 그렇게 행동했을 뿐이었다. 그날 밤 지아는 집에 돌아와 코트를 벗어 걸고 신발을 정리했다. 집은 조용했다. 필요 이상의 물건이 없는 깔끔한 공간이었다. 거실 안쪽에는 노트북과 몇 권의 책, 그리고 정리된 문서들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물을 끓여 차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비는 거의 그친 상태였고 도로 위에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오늘의 만남을 굳이 곱씹고 싶지는 않았다. 이미 답은 충분히 나와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몇 개의 프로젝트 파일이 정리되어 있었고 그중 하나에 새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해외 파트너사에서 온 메일이었다. 일정 조율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지아는 메일을 차분히 읽고 답장을 작성했다. 글을 쓰는 동안 감정은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 이것이 그녀의 삶이었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필요한 일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관계를 무리하게 이어가지 않는 방식. 그녀는 가끔 자신이 너무 차갑게 사는 건 아닐까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방식이 가장 정직하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같은 시간, 민주는 여전히 성수동 근처에 머물러 있었다. 카페를 나온 뒤에도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차 안에 앉아 한동안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와이퍼가 유리창 위에 빗물을 천천히 밀어냈다. 그는 자신이 왜 그런 기분인지 명확히 알지 못했다. 소개팅이 잘 안 된 경험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고 보통은 크게 마음에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지아는 그가 익숙하게 판단할 수 있는 범주에 있지 않았다. 설명하려 들지 않았고 설득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의 기준을 부정하지도 맞추지도 않았다. 그 점이 묘하게 신경 쓰였다. 민주는 휴대폰을 들어 메시지를 확인했다. 회사 단체 채팅방에는 여전히 업무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었다. 다음 주 프로젝트, 자료 수정, 회의 일정.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차를 출발시켰다. 집에 도착한 민주는 코트를 벗어 던지고 소파에 앉았다. 집은 넓지도 좁지도 않았지만 잘 정리되어 있었다. 벽 한쪽에는 최신형 TV가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차키와 지갑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는 습관처럼 거울을 바라봤다. 겉모습은 늘 그가 관리해온 부분이었다. 옷, 헤어스타일, 표정까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자신은 언제나 괜찮은 사람이어야 했다. 그날 밤, 그는 어머니에게서 온 전화를 받았다. 민준아, 오늘은 괜찮았니? 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말고, 병원비는 걱정하지 말고. 그는 짧게 대답했다.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것들,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들이 머릿속에 뒤섞였다. 지안과의 만남은 그의 삶에서 보면 아주 사소한 사건이었다. 그런데도 그 사소함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며칠이 흘렀다. 지안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회의, 데이터 분석, 보고서 작성. 그녀의 하루는 일정했고 효율적이었다. 누군가와의 만남에 대해 다시 떠올릴 시간은 많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연락을 받았다.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프로젝트 컨설팅 요청이었다. 데이터 분석과 AI 기반 마케팅 구조 점검. 규모가 꽤 큰 일이었다. 지아는 내용을 확인하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 회사 이름은 낯설지 않았다. 박민준이 일하고 있는 곳이었다. 그녀는 즉시 수락하지 않았다. 일정, 역할, 책임 범위를 꼼꼼히 확인했다. 그리고 조건이 맞는다는 판단이 섰을 때 짧게 답장을 보냈다. 미팅 가능. 그녀에게 이것은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의 일일 뿐이었다. 같은 시각, 민주는 회사에서 긴급회의에 들어가고 있었다. 프로젝트 초반 데이터에서 문제가 발견되었고 팀 전체가 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팀장은 말했다. 외부 전문가를 불러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에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다. 민주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문제의 중심에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며칠 전 성수동에 비 오는 오후에 만났던 그 여자가 다시 그의 앞에 나타나게 될 거라는 사실을. 각자의 세계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서로 다른 이유를 안고, 그리고 그 두 세계는 머지않아 다시 한번 교차하게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형광등 아래에서 노트북 화면들이 동시에 켜져 있었고, 빔 프로젝터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수치들이 겹쳐 떠 있었다. 누구도 말을 먼저 꺼내지 않았다. 숫자들이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숫자들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박민주는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프의 흐름이 어긋난 지점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이미 그 부분을 여러 번 확인했다. 단순한 오차라고 넘기기에는 반복성이 있었고, 그렇다고 명확한 원인을 특정하기에는 애매했다. 팀장이 입을 열었다. 이 데이터 처음부터 다시 검증해야겠습니다.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다음 주에 중간 보고가 있는데요.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를 쓰자는 겁니다.
회의실 안에 미묘한 긴장이 흘렀다. 일부 전문가라는 말은 내부에서 해결하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책임의 방향을 분명히 하는 신호였다. 민주는 손을 꼭 쥐었다. 이 프로젝트는 그가 초반 구조 설계를 맡았던 일이었다. 데이터 흐름과 타깃, 세분화 전략을 주도한 사람도 그렸다. 문제가 생겼다는 건 곧 그의 판단에 균열이 생겼다는 뜻이었다. 일부 컨설턴트는 이미 섭외 중입니다. 팀장의 말이 이어졌다. AI 기반 데이터 분석 쪽으로 경험 많은 분이라고 하더군요. 민준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다. AI, 데이터 분석. 며칠 전 그 단어들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말하던 한 사람이 스쳤다. 그는 그 기억을 애써 밀어냈다. 지금은 우연을 떠올릴 때가 아니었다. 회의가 끝난 뒤 팀원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다. 민준은 끝까지 자리에 남아 노트북을 닫지 못했다. 민준 씨. 팀장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이 프로젝트 끝까지 같이 가야 합니다. 그 말은 신뢰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경고이기도 했다. 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그의 일상은 더욱 팽팽해졌다. 야근은 기본이 되었고 집에 돌아와서도 노트북을 다시 켜는 날이 많아졌다. 숫자 하나, 지표 하나가 그의 신경을 긁었다. 작은 이상에도 심장이 먼저 반응했다. 그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다. 실수는 곧 뒤처짐이었고 뒤처짐은 곧 탈락이었다.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남아왔다. 어느 날 밤 회사의 거에 혼자 남아있던 시간 민주는 데이터를 다시 정리하다가 한 지점에서 멈췄다. 특정 고객군의 행동 패턴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코드를 다시 확인했고 입력값을 재검토했다. 이상하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문제는 단순한 계산 오류가 아니었다. 구조 자체가 어딘가 어긋나 있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머리가 지끈거렸다. 그는 의자를 밀고 일어나 창가로 갔다. 밤의 서울은 여전히 밝았고 도로 위의 불빛들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 속에서 뒤처질 수 없다는 생각이 다시 그를 책상으로 돌아오게 했다. 며칠 뒤 공식적인 메일이 도착했다. 일부 컨설턴트 미팅 일정 안내. 민주는 무심코 첨부 파일을 열었다가 이름을 보고 손이 멈췄다. 서지안. 그 이름은 짧았지만 이상할 정도로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다. 동명인일 가능성을 먼저 떠올렸다. 하지만 인력 요약을 읽는 순간 그 가능성은 사라졌다. AI 데이터 분석, 다수의 글로벌 프로젝트 참여, 일부 컨설팅 경력. 그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고 있었다. 심장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설마. 하지만 현실은 늘 가장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움직였다. 같은 시각, 지아는 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자료는 이미 정리되어 있었고 분석 결과도 명확했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를 개인적인 감정과 분리하고 있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일은 일이고 감정은 감정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떤 사람들과 일하게 될지 굳이 상상하지 않았다.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회사 이름을 볼 때마다 성수동의 그 오후가 아주 잠깐 스쳤을 뿐이었다. 미팅 당일 아침,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다. 거울 앞에서 셔츠를 고르고 넥타이를 다시 메었다. 모든 것이 단정해야 했다. 오늘은 특히 더. 회의실 문 앞에서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손잡이를 잡았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그리고 잠시 후 마지막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었다. 서지안이었다. 그녀는 검은색 재킷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차분했다. 성수동에서 보았던 그 모습과는 다르면서도 본질은 같아 보였다. 꾸밈없이 단정한 태도, 불필요한 감정이 배제된 눈빛. 그녀의 시선이 회의실을 한 바퀴 훑었다. 그리고 잠시 민준과 눈이 마주쳤다. 아주 짧은 순간.
지안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놀람도 반가움도 없었다. 그저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 중 한 명을 보는 시선이었다. 하지만 민주는 그 시선을 피하지 못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성수동의 그 오후는 끝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저 더 큰 이야기의 시작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회의실 문이 닫히자 공기가 달라졌다. 밖에서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오전의 소음이 흐르고 있었지만 이 공간 안에서는 모든 소리가 정제된 듯 낮아졌다. 키보드 소리도, 종이를 넘기는 소리도, 누군가의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웠다. 서지 않은 자리에 앉지 않았다. 그녀는 회의실 앞쪽에 서서 노트북을 연결했다. 손놀림은 익숙했고 불필요한 움직임이 없었다. 마치 이 공간이 처음이 아니라는 듯한 태도였다. 프로젝터 화면의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떠올랐다. 간결한 제목, 불필요한 장식은 없었다. 지안은 고개를 들어 회의실을 한번 훑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몰렸다. 그 시선에는 기대와 긴장, 그리고 약간의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오늘은 현재 프로젝트의 데이터 구조와 흐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또렷했다. 감정을 실은 억양도, 가장된 제스처도 없었다. 그러나 그 단정함이 오히려 사람들을 집중하게 만들었다. 민주는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내려다보는 척을 하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조금 전 지안과 눈이 마주쳤던 순간이 머릿속에서 반복되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았다. 그 사실이 민준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지안의 설명은 빠르지 않았다. 그러나 한 문장이 정확히 핵심을 찔렀다. 현재 데이터 분류 기준은 고객의 행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그래프가 바뀌었다. 기존 구조와 수정 제한이 나란히 비교되었다. 이 부분에서 왜곡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타깃 세분화가 불안정해졌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몇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는 메모를 시작했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화면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지안이 지적한 부분은 그가 밤새 붙잡고 있던 바로 그 지점이었다. 이 오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지안은 그렇게 말하며 말을 잠시 멈췄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 말은 회의실 안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민주는 숨을 삼켰다. 그 구조를 설계한 사람이 자신이라는 사실이 이제는 명확해지고 있었다. 지안은 특정 개인을 지목하지 않았다.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고 책임을 묻는 어조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의 설명은 너무 정확해서 문제의 출처를 숨길 수 없게 만들고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아직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지금 방식으로는 어렵습니다. 팀장이 질문했다. 그럼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안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다. 기존 데이터를 전부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녀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고객을 숫자가 아닌 흐름으로 보는 방식, 행동의 연속성과 맥락을 중심으로 재구성된 구조였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점점 바뀌었다. 처음에 긴장 대신 이해와 흥미가 섞이기 시작했다. 민주는 그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을 보지 않고 있다는 것도 지안의 말에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성수동에서 보았던 그녀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달라진 건 옷이나 태도가 아니라 자신이 보던 시선이었다. 회의는 1시간 넘게 이어졌다. 질문이 쏟아졌고 지안은 차분하게 답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했고 확신이 있는 부분은 분명하게 짚었다. 회의가 끝날 즈음 팀장이 말했다. 이 방향으로 가보죠. 그 말은 사실상 결정이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의실에는 낮은 웅성거림이 남았다. 지안은 노트북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세부 작업은 팀과 따로 조율하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도 웃지도 않았다.
그저 할 일을 마친 사람처럼 행동했다. 민주는 끝까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사람들이 거의 다 나간 뒤에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아는 회의실 문 쪽에서 팀장과 짧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민주는 망설였다. 지금 말을 걸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지나쳐야 할지. 그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 때 지안이 먼저 시선을 돌렸다. 박민준 씨. 그녀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민주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네. 지안은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성수동에서처럼 조용한 눈빛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눈빛을 피할 이유가 없었다.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그 질문은 업무적인 것이었다.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네, 괜찮습니다. 그들은 회의실 옆 작은 공간으로 이동했다. 투명한 유리로 된 회의실이었고 안에서는 여전히 몇 명이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다. 지아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이 프로젝트 초기 구조, 박민준 씨가 설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준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굳었다. 네. 의도는 이해합니다. 그녀는 덧붙였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 의도가 오히려 제약이 되고 있어요. 그 말에는 비난도, 감정도 없었다. 오히려 분석에 가까웠다. 민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제가 너무 단순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회피하고 싶지 않았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나요. 그녀는 그 말을 덧붙이며 잠시 멈췄다. 다만 이 프로젝트는 개인의 자존심을 지키는 자리가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지금 이 자리는 성수동의 카페와는 전혀 다른 자리였다. 여기서 그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판단받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이상하게도 그를 숨막히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처음으로 정직해진 느낌이었다. 지아는 말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럼 실무는 곧 다시 이야기하죠.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유리문을 열었다. 민주는 그 뒷모습을 보며 가만히 서 있었다. 자리가 바뀌었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위치가 바뀌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변화가 곧 그를 가장 깊은 바닥으로 데려가게 될 거라는 것을. 그날 이후로 박민준의 시간은 이전보다 더 빠르게 흘러갔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시간이 아니라 압박이 그를 밀어붙이고 있었다. 프로젝트는 지안이 제시한 방향으로 재구성되기 시작했다. 구조가 바뀌었고 데이터는 다시 분류되었다. 회의는 잦아졌고 보고서는 늘어났다. 팀원들은 이전보다 더 조심스러워졌고 작은 결정 하나에도 여러 번 확인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민주는 그 중심에 있었다. 그는 지안이 만든 기준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더 몰아붙였다. 한 번 틀렸다는 사실이 두 번의 실수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그는 일상이 되었다. 불이 꺼진 사무실에서 혼자 모니터를 바라보는 시간도 늘어났다. 커피를 몇 잔이나 마셨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목은 늘뻐근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조금만 더 하면 돼.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곤 했다. 이 프로젝트만 넘기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믿었다. 자신의 위치, 자신의 가치, 자신의 체면까지도. 그러던 어느 밤이었다. 사무실에는 민준 혼자 남아 있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형광등 아래에서 키보드 소리만 울렸다. 그는 최종 데이터 통합 작업을 하고 있었다. 지안이 제시한 새로운 구조를 기반으로 기존 데이터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합치는 작업이었다. 집중력이 흐려진 상태였다. 몸은 이미 한계에 가까웠고 머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커서를 옮기며 마지막 검증을 하고 있었다. 임시 폴더 하나를 정리해야 했다. 중복된 파일들이라 생각했고
자동화 스크립트를 실행했다. 확인창이 떴다. 선택한 항목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민주는 거의 반사적으로 엔터를 눌렀다. 그 순간 화면이 멈췄다. 진행 바가 빠르게 움직였고 파일들이 하나둘 사라졌다. 너무 빠르게 민준의 손이 굳었다. 잠깐. 그는 마우스를 붙잡고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다. 그리고 몇 초 뒤 무엇을 삭제했는지 깨달았다. 임시 폴더가 아니었다. 최종 통화 데이터가 들어있던 핵심 디렉터리였다. 심장이 크게 내려앉았다. 그는 즉시 중단을 시도했지만 이미 늦었다. 자동화 스크립트는 끝까지 실행되었고 화면에는 텅 빈 폴더만 남아 있었다. 아니야, 아니야. 민주는 급히 복구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손이 떨려서 키보드를 제대로 누르기조차 힘들었다. 로그를 확인했고 백업 서버를 조회했다. 하지만 백업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날 오전에 예정되어 있던 자동 백업이 서버 점검으로 미뤄졌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바닥을 몇 걸음 왔다 갔다 했다. 숨이 가빠졌고 귀에서는 심장 소리가 울렸다. 침착하자.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머릿속은 이미 엉망이었다. 그는 IT 지원팀에 전화를 걸었다. 아간 근무 중인 직원이 전화를 받았다. 상황을 설명하자 상대방은 잠시 침묵했다. 기술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이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민주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의자가 뒤로 밀려 있었고 모니터에는 여전히 빈 폴더 화면이 떠 있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다음 날 아침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공기가 가득했다. 팀장, 임원, 관련 부서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민주는 테이블 한쪽에 앉아 있었다. 평소보다 더 작아 보이는 자리였다. 팀장이 입을 열었다. 어젯밤에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민준을 향했다. 데이터 손실입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다. 누군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목이 바짝 말라 있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 말은 아주 작게 나왔지만 모두에게 들렸다. 그는 자세히 설명했다. 자동화 스크립트, 삭제 명령, 백업 미완료. 말할수록 상황은 더 명확해졌고 더 심각해졌다. 임원 중 한 명이 물었다. 복구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회의실 공기가 더 무거워졌다. 이 프로젝트가 어떤 건지 알고 있습니까? 다른 임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단순한 내부 보고서가 아닙니다. 계약이 걸려 있고 회사의 신뢰가 걸려 있어요.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변명할 말이 없었다. 회사 규정상 개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실은 팀장의 말이 잠시 멈췄다. 인사 조치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명확한 경고였다. 해고, 손해배상, 경력의 단절. 민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단어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그는 문득 어머니를 떠올렸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모습, 병원비 이야기를 하며 괜찮다고 웃던 얼굴. 그는 이를 악물었다. 회의실 안에 다시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해결책이 없다는 생각. 그때였다. 회의실 문 쪽에서 의자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다. 서지안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놀람도 분노도 없었다. 다만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눈빛이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지안은 잠시 말을 고르듯 숨을 들이마셨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회의실의 공기를 분명히 바꾸고 있었다. 민주는 고개를 들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지금 이 순간이 그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고 혹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시 세울 수도 있다는 것을. 회의실 안의 공기는 더 이상 무겁다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침묵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누군가는 테이블 위에 펜을 만지작거렸고 누군가는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움직이지 않았다. 모든 시선은 서지안에게 쏠려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난 채로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이 상황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정확한 무게를 가늠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팀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서 컨설턴트, 말씀해 보시죠.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바로 말을 잇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회의실을 한 바퀴 돌아 마지막에 박민준에게 닿았다. 민준은 그녀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 아니, 피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밤새 쌓인 피로와 두려움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눈빛에는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 가진 공백이 있었다. 지아는 조용히 말했다. 기술적인 가능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이론적으로는 완전한 복구는 어렵습니다. 삭제된 데이터는 이미 덮어쓰기 과정에 들어갔고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누군가 짧게 숨을 들이켰다. 지아는 말을 이었다. 다만 시스템 내부에는 임시 캐시와 비정형 로그들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접근 방식에 따라 일부 복원은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 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일부라도라는 단어가 사람들의 귀에 걸렸다. 임원이 물었다. 그게 가능합니까?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저도 않았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을 멈췄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말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이었다. 지금 바로 그 작업을 시작하지는 않겠습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였다. 팀장이 당황한 듯 말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시간이 없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다시 민준에게로 향했다. 그래서 더더욱 바로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민준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봤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고 있었다. 살 수 있느냐, 아니나. 지아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제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유는 데이터를 살리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회의실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회사가 다시 같은 문제를 겪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민준을 향해 말했다. 박민준 씨. 그의 이름이 다시 불렸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기술이 아닙니다. 민준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움찔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일이 왜 여기까지 왔느냐는 겁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이 민준을 바라봤다. 그 시선들은 비난이라기보다는 답을 기다리는 눈빛에 가까웠다. 지아는 물었다. 어제 그 명령을 실행할 때 확인하지 않으셨습니까? 민준은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시간이 없어서였나요? 그녀가 다시 물었다. 아니면 이미 지쳐 있었기 때문인가요? 민준의 목이 떨렸다. 둘 다 그렇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았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뜻밖에도 부드러웠다. 문제는 그 지점 이전입니다. 그녀는 한 발짝 민준 쪽으로 다가왔다. 얘 그렇게까지 지쳐 있었는지, 얘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 했는지. 민준의 눈이 흔들렸다. 지아는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지. 그 말이 회의실 안에 깊게 내려앉았다. 임원 중 한 명이 불편한 기색으로 말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개인의 성향까지 논의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지아는 그를 바라봤다. 필요합니다. 그녀의 대답은 단호했다. 기술은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시스템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하지만 같은 사고를 반복하는 사람을 그대로 두고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회의실 안에 낮은 웅성거림이 퍼졌다. 지아는 민준을 다시 바라봤다. 박민준 씨. 그녀는 이번에는 질문이 아니라 요청처럼 말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기술적인 실수가 아니라 본인의 판단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민준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의 머릿속에는 성수동의 카페가 떠올랐다. 비 내리던 창밖, 그리고 자신이 했던 말들. 세상은 안 바뀌니까요. 본인이 좀 바꿔야죠. 그 말들이 지금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었다. 민준은 고개를 들었다. 저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모든 걸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실수하면 안 된다고, 뒤처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혼자서라도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의실 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약해 보일까 봐 무서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지아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길었다. 너무 길어서 누군가는 그녀가 정말로 이 프로젝트를 포기하려는 건 아닐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지안이 입을 열었다. 제가 바로 작업을 시작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이 일이 단순히 덮이고 지나가길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회의실을 둘러봤다. 누군가는 이 실패를 통해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민준을 보았다. 그래야 제가 데이터를 살리는 일이 의미가 생깁니다. 그 말은 조건이었다. 기술적인 조건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조건. 민준은 그제야 깨달았다. 지금 그는 구원받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심판받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는 선택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것이었다. 회의실의 침묵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서지안의 말이 끝난 뒤에도 누구도 바로 입을 열지 못했다. 그녀가 던진 것은 기술적 해결책이 아니라 책임의 방향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책임은 특정 개인을 넘어 이 공간에 있는 모두에게 닿아 있었다. 팀장이 먼저 말을 꺼냈다. 서 컨설턴트의 말은 이해합니다. 그는 잠시 민준을 바라봤다가 다시 지안을 향했다. 그럼 복구 작업은 언제 시작할 수 있습니까? 지안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노트북을 여러 몇 개의 로그 파일을 띄웠다. 화면에는 복잡한 기록들이 빽빽하게 나열되어 있었다. 오늘은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회의실 안에 다시 긴장이 흘렀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임원 중 한 명이 얼굴을 찌푸렸다. 조건이라노? 지아는 차분하게 말했다. 첫째, 이 작업은 개인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팀 단위로 진행합니다. 모든 과정은 기록되고 공유됩니다. 그녀는 민준을 바라봤다. 둘째, 박민준 씨는 이 과정에서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실행자 중 한 명으로 참여합니다. 민준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결정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가 지금까지 붙잡아왔던 마지막 버팀목을 놓는 일이었다. 지아는 말을 이었다. 셋째, 복구가 실패하더라도 책임을 개인에게만 묻지 않겠다는 원칙을 회사가 명확히 해야 합니다. 회의실 안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지아는 단호하게 말했다. 조직의 문제입니다. 팀장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회사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내일 아침부터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회의실 안의 공기가 비로소 조금 풀렸다. 완전한 안도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벗어났다는 신호였다. 민주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갔다. 민주는 자리에 남아 있었다. 손은 무릎 위에 놓인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아는 그의 앞에 멈춰 섰다. 박민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다. 지금 가장 힘든 건
기술적인 실패가 아닐 겁니다. 민주는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제가 다 망쳤습니다. 그 말에는 자책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지아는 고개를 저었다. 망친 건 사실입니다. 그녀는 솔직했다. 하지만 혼자 망친 건 아닙니다. 그 말에 민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내일부터 작업에 들어가면 아마 더 많은 불편함을 느끼실 겁니다. 지아는 담담하게 말했다. 결정하지 못하는 자리, 확인받아야 하는 자리, 질문받는 자리.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지아는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말했다. 오늘은 돌아가서 쉬세요. 지금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게 허리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지아는 그 말에 바로 반응하지 않았다. 감사라는 단어가 아직 이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회사는 이례적으로 조용했다. 복구 작업을 위한 임시팀이 구성되었고 서버 접근 권한과 로그 자료가 정리되었다. 지아는 중앙에서 흐름을 조율했고 각자 맡은 역할이 명확히 나뉘었다. 민주는 가장 기본적인 작업부터 맡았다. 데이터 조각을 분류하고 로그를 정리하는 일, 이전 같았으면 자신이 직접 결정을 내렸을 일들이었다. 처음에는 손이 느렸다. 확인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작은 결정에도 망설였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지아는 그의 작업을 지켜보면서도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 질문이 들어오면 답했고 기준이 필요할 때만 방향을 제시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다. 임시 캐시에서 일부 데이터가 발견되었고 로그의 빈틈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완전한 복구는 아니었지만 구조를 다시 세울 수 있을 만큼의 조각들이 모였다. 셋째 날 밤,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왔다. 이거 연결됩니다. 한 팀원이 말했다. 모니터에 새로운 그래프가 떠올랐다. 끊어졌던 흐름이 비록 불완전하지만 다시 이어지고 있었다. 회의실 안에 낮은 숨소리들이 퍼졌다. 지아는 화면을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까지면 재구성 가능합니다. 그 말은 프로젝트가 완전히 끝났다는 뜻은 아니었지만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였다. 민주는 그 자리에 서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앞이 흐려졌다. 안도의 눈물이 아니라 긴장이 풀리며 밀려온 감정 때문이었다. 작업이 마무리된 뒤 팀장은 모두를 모아 짧게 말했다. 이번 일은 개인의 실수로만 볼 수 없습니다. 그의 시선이 민준에게 잠시 머물렀다. 다들 수고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민준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지안이 그의 옆으로 다가왔다. 박민준 씨.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 어떤 기분이 드세요? 민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부끄럽습니다. 지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감정은 오래 기억하세요. 그녀는 덧붙였다. 다시는 혼자 버티지 않게 해줄 겁니다. 민준은 그제야 고개를 깊게 숙였다. 이번에는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었다. 그는 처음으로 이해했다. 이 구원은 누군가가 대신 해준 일이 아니라 자신이 끝까지 감당해야 할 과정이라는 것을.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는 한 달이 더 걸렸다. 복구된 데이터는 다시 검증되었고 지안이 설계한 구조를 바탕으로 보고서가 제작성되었다. 계약은 유지되었고 회사는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위기는 잘 넘긴 셈이었다. 하지만 민준에게 그 한 달은 결과 이상의 시간이었다. 그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일하지 않았다. 회의에서 먼저 말하기보다 먼저 들었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공유했다. 자신이 알고 있다고 믿었던 것들을 다시 질문하는 데 익숙해졌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주도권을 내려놓는 일은 생각보다 많은 용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는 알게 되었다.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어머니의 병원비에 대한 압박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생활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민준의 하루는 이전보다 덜 날카로웠다. 집에 돌아오면 노트북을 바로 켜지 않았고 주말에는 병원에 들러 어머니와 짧은 산책을 했다. 어느 날 그는 성수동 근처를 지나가다 잠시 차를 세웠다. 비가 내리던 그날 이후로 이 근처를 일부러 피하고 있었던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카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민주는 잠시 차 안에서 그 건물을 바라보다가 결국 시동을 껐다.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날의 장면은 이제 굳이 되돌아갈 필요가 없는 과거가 되었기 때문이다. 지아는 프로젝트 종료 후 다시 자신의 리듬으로 돌아갔다. 회의가 줄었고 이동도 줄었다. 그녀는 필요한 일만 맡았고 여전히 자신의 방식으로 일했다. 민준과의 연락은 공식적인 범위를 넘지 않았다. 매일 몇 통, 짧은 메시지 몇 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지아는 광화문 근처의 큰 서점에 들렀다. 새로 나온 기술 서적을 훑어보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사실 그녀는 그 공간의 조용함을 좋아했다. 서가 사이를 천천히 걷던 그녀는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다. 이건 다음 달에 나오는 개정판이래요. 민준이었다. 그는 직원에게 책에 대해 묻고 있었다. 평소 회사에서 보던 모습보다 훨씬 부드러운 태도였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고 민준은 고맙다고 말하며 책을 내려놓았다. 지아는 그를 알아봤지만 바로 다가가지 않았다. 잠시 떨어진 곳에서 그를 바라봤다. 그는 예전처럼 조급해 보이지 않았다. 주변을 살피며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고 있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녀는 그 차이를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민준이 먼저 지안을 발견했다. 잠깐의 놀람이 스쳤지만 그는 곧 차분하게 다가왔다. 서지안 씨. 안녕하세요. 그들의 인사는 짧고 자연스러웠다. 어색함도 강한 반가움도 없었다. 여기서 뵐 줄은 몰랐네요. 저도.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은 성수동의 그것과는 전혀 달랐다. 그때 고맙다는 말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요. 민준이 말했다. 지아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충분히 하셨어요. 그녀는 덧붙였다. 건하로. 민준은 짧게 웃었다. 쑥스러운 웃음이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괜찮은 방향일 거예요. 그들은 서점만 작은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대화는 일 이야기에서 시작해 책과 일상으로 흘러갔다.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옳은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그날의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충분했다. 서점을 나와 헤어질 때 민준이 물었다. 다음에 또 커피 한 잔 괜찮을까요? 지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시간 맞으면요. 그 대답에는 어떤 약속도, 기대도 담겨 있지 않았다. 다만 가능성만이 있었다. 며칠 뒤 민주는 회사 근처 작은 카페에서 지안을 기다리고 있었다. 비슷한 시간대, 비슷한 자리였지만 분위기는 전혀 달랐다. 그때였다. 직원이 음료를 옮기다 발을 헛디뎌 테이블 근처에서 잔이 바닥에 떨어졌다. 얼음과 커피가 바닥에 튀었고 주변에서 짧은 탄성이 흘러나왔다. 직원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멈춰 섰다. 민주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괜찮아요. 그는 바닥에 떨어진 잔을 먼저 치웠다. 주변 테이블에 티물을 닦으며 직원에게 말했다. 다치신 데는 없죠? 직원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 말은 자연스러웠다. 가장도 의식도 없는 말이었다. 지아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성수동의 그날, 같은 공간에서 전혀 다른 사람이 떠올랐다. 민준이 자리로 돌아왔을 때 지안이 말했다. 예전 같았으면 화냈을지도 모르겠네요. 민준은 잠시 웃다가 고개를 저었다. 그랬을 겁니다. 그는 솔직했다. 지금은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창밖에는 가벼운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비는 더 이상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가끔 만났다. 급하지 않았고 이름을 정의하지도 않았다. 서로의 삶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천천히 알아갔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다. 누군가의 성공이나 사랑으로 마무리되지 않았다. 다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되었고, 또 한 사람은 그 변화를 지켜보며 조용히 걸음을 맞췄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비는 언젠가 그치고 사람은 언젠가 변한다. 중요한 건 그 변화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잊지 않는 것이었다.